여보, 오늘 몇 월 며칠이지? 그날 제 아내는 저를 보고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였더라? 평생을 누구보다 꼼꼼하고 기억력 좋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주 생일은 물론 결혼 기념일도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반찬을 만들다 말고 재료를 놓고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점점 낯설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때 저는 그제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올해로 82세입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5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온 은퇴 명예 박상원입니다. 대한치매학회 창립 멤버였고 국립노인치매센터 자문위원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의사 경험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앞에선 너무나 작고 무력해지더군요. 그 아픔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단지 환자의 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모두의 고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 병이라는 사실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채널 노우타파를 통해 기억력을 지키기 위한 10가지 비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저와 아내가 직접 겪은 경험,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한 의학적이고도 현실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억을 지키는 첫 번째 비밀로 함께 가보시죠. 1. 기억력을 지키는 첫 번째 비밀: 규칙적인 운동. 아내의 병이 시작되고 나서 저는 매일 아침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자주 길을 헷갈려 했고 익숙하던 길에서도 낯설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걷는 동안만큼은 말이 늘었고 꽃 이름을 물어보거나 바람 냄새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운동은 단지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저는 매번 똑같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은 기억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미국 피츠버그대의 연구에서도 걷기 운동만으로도 기억을 담당하는 뇌 속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일주일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뇌가 반응합니다. 약보다 더 확실한 예방법, 그게 바로 걷기입니다. 아내는 처음엔 10분도 채 걷지 못했습니다. 숨이 차고 금방 피곤해졌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걷는 시간도 늘고 무표정하던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0분의 걷기가 우리 부부의 대화 시간을 되살렸고 무너지는 기억 속에서도 서로를 다시 알아보게 해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운동은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뇌 치료제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심장과 뇌를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멀리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움직이는 순간 뇌는 깨어나고 그 뇌는 기억을 붙잡습니다. 운동은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오늘 바로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2. 기억력을 지키는 두 번째 비밀: 건강한 식습관. 아내는 원래 음식을 정갈하게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시작되면서부터 반찬에 소금을 몇 번 넣었는지 헷갈려하고
채소를 썰다가 멍하니 멈추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내의 식단을 천천히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은 줄이고 과일과 채소, 등푸른 생선을 더 자주 식탁에 올렸습니다. 매일 아침은 블루베리 한 줌, 삶은 달걀 하나, 따뜻한 보리차. 그렇게 단순하고 균형 있는 식사가 반복되자 아내는 점차 안정감을 되찾고 집중력도 차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세포를 구성하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자재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지방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한 예로 매일 튀김이나 과자를 먹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견과류, 등푸른 생선 위주의 식단, 이른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은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후반 여성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로 진단받은 후 그분은 스스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밀가루와 설탕을 줄이고 매 끼니에 생선, 채소, 과일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호두는 빠지지 않고 드셨고 3개월 뒤 인지기능 검사 결과는 명확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뇌의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 부족만으로도 쉽게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 작지만 분명한 효과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적게 먹는 습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늘 배를 80%만 채우는 식사법을 지켜왔고 그 지역의 치매 발병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음식은 매일 뇌에 쌓이는 기억의 재료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기억력을 지키는 세 번째 비밀 충분한 수면. 아내의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던 그 무렵 가장 먼저 무너졌던 건 수면이었습니다. 밤마다 자주 깨고 꿈속에서 불안한 말을 중얼거렸고 아침이면 피곤하다고 침대에 더 오래 누워 있으려 했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 기억도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하루 리듬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고 저녁엔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따뜻한 우유를 함께 마셨습니다. 화면이 나오는 전자기기는 저녁 8시 이후 꺼두었고 잠들기 전에는 감사한 일을 하나씩 말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회복되면서 아내는 예전처럼 하루의 날짜를 떠올리기 시작했고 밤새 뒤척이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지 휴식이 아니라 뇌에게 주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받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청소합니다. 이 작용을 돕는 것이 바로 뇌의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었을 때 10배 이상 활발히 작동하며 치매의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면 치매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3세 김춘자 여사님은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는 시간도 그분만의 뇌를 위한 저녁 루틴이었죠. 그 결과 그분은 80대 중반까지도
생생한 기억력과 밝은 정신을 유지하셨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2~30분 가벼운 걷기 운동, 저녁 시간에 카페인 섭취 제한, 전자기기와의 거리 두기, 그리고 일정한 기상취침 시간 유지.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가장 바쁘게 일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수면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억력을 지키는 네 번째 비밀 뇌 운동. 아내가 처음 기억을 혼동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책상 위에 작은 낱말 퍼즐과 색연필 한 상자를 놓아 두었습니다. 처음엔 손에 쥐는 것도 어려워했고 단어 하나를 완성하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본인이 먼저 퍼즐을 찾아보고 어느 날은 저에게 문제를 내보겠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작은 자극이었지만 그게 뇌를 흔들어 깨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집니다. 85세 김정환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 내어 읽고 바둑과 낱말 퍼즐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손주에게 한자를 가르치며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분은 90이 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는 아직도 매일 출근 중이에요. TV 시청만으로 하루를 보내는 생활은 뇌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는 노인은 독서나 퍼즐을 즐기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약 3배 높습니다. 뇌 운동은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퍼즐 맞추기, 짧은 글쓰기, 책 한 줄 소리 내어 읽기, 심지어 평소와는 다른 손으로 식사하는 것도 뇌에는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아내는 어느 날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수저를 들어보겠다고 하더니 계란국을 엎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오랜만에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뇌는 움직이고 있었고 회복하고 있다는 걸요. 한편 새로운 취미도 효과적인 뇌 운동입니다. 그림, 악기, 외국어, 블로그 글쓰기 등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뇌에 새로운 연결 회로를 만들어주는 훈련이 됩니다. 제가 진료한 한 어르신은 78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고 81세에 손주와 함께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본인이 직접 댓글을 달고 사진도 편집하며 내 뇌가 아직 젊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하셨습니다. 뇌는 자극받을수록 빛이 납니다. 작은 도전 하나가 기억을 지키는 큰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뇌에게 색다른 자극 하나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 기억력을 지키는 5번째 비밀 사회적 관계 유지. 아내의 변화는 말수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습니다. 늘 먼저 안부를 묻고 사소한 이야기에도 호기심 많던 사람이 점점 말이 줄고 눈을 맞추는 일조차 드물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내가 스스로를 세상에서 천천히 지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날씨 이야기, 예전 여행 이야기, 손주들 이름 하나하나 떠올려 보기. 처음엔 몇 마디로 끝났지만 조금씩 웃음이 섞이고 어느 날은 먼저 제가 어제 입은 옷 색깔을 기억해내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열쇠라는 걸요. 사람의 뇌는 고립되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작아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64% 높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77세 윤정희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하루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점차 기억력은 물론 표정과 집중력도 흐려졌고 결국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박춘배 어르신은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바둑을 두고 한 달에 한 번 신앙송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뇌를 깨우고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또 한 어르신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며 내가 누구인지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감각은 기억력보다 더 깊은 차원의 생명력입니다. 관계라는 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의 안부 전화, 동네 주민과의 짧은 대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만으로도 뇌는 충분한 자극을 받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 동네 공원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다시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짧은 농담을 건네고 그 관계 속에서 웃음도 말도 기억도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깨어납니다. 대화는 뇌를 움직이는 가장 따뜻한 운동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것, 그 작은 시작이 기억을 지키는 가장 큰 실천일 수 있습니다. 6. 기억력을 지키는 여섯 번째 비밀 스트레스 관리. 아내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자꾸 하얘져요.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불안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내는 점점 예민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깊은 자책과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뇌세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가 실제로 위축되고 신경세포 간 연결이 약해지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72세 김영자 어르신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남편의 병간호, 아들의 경제적 문제, 손주의 입시 걱정까지 복합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 기복과 기억력 저하 증상을 동시에 겪으셨습니다. 결국 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 초기 소견이 나왔고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노인은 해마의 크기가 최대 14%까지 줄어들고 뇌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건 약보다 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주 사진을 함께 보며 웃고 좋았던 기억을 하나씩 꺼내보는 일, 그리고 짧은 산책. 그 단순한 시간들이 아내의 표정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고마운 일 하나만 말해줘요라고 했고 그날 밤 아내는 지금 이 대화가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내의 기억은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명상, 기도, 걷기, 음악 듣기, 따뜻한 사람과의 대화.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갖는 일입니다. 웃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진심 어린 웃음을 하루 15분만 지속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는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마음이 회복될 때 기억도 다시 살아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쉬어가는 하루, 한숨 돌리는 시간, 그 안에 내가 회복될 여지가 숨어 있습니다. 7. 기억력을 지키는 7번째 비밀.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 사고. 오늘도 당신이 옆에 있어서 고마워요.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기억이 자꾸 끊기고 기분의 기복도 심해져 웃는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하루를 함께 연습하면서 아내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오늘 좋았던 일 3가지를 함께 말해보았고, 아내는 어느 날부터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은 깜빡한 게 없었다 같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 기억을 단단히 붙잡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힘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현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8세 한정의 어르신은 삶의 고비를 많이 겪었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다고 하셨죠. 그분은 80대 중반이 넘도록 밝은 표정과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셨습니다. 감정은 뇌의 화학 작용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이 물질들이 뇌세포를 안정시키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는 감사일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3개월 후 감사일기를 쓴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우울감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쓴 감사 노트에는 이런 문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창밖 풍경이 예뻤다. 남편이 나를 기다려줘서 좋았다. 짧지만 그 감정이 마음에 오래 남았고 하루하루의 기억을 잇는 실마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좋은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것도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사진첩을 함께 넘기며 여행, 아이들, 옛 친구 얘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아내에게는 가장 안정된 표정이 돌아오던 순간이었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마음은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약입니다. 8. 기억력을 지키는 8번째 비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와 음식. 아내의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식단과 영양소 섭취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아무 음식이나 잘 먹었지만 그 무렵부터는 비타민 B군과 D,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에 신경을 썼습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점심과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을 주 2, 3회 포함했고 필요시에는 의사의 상담을 거쳐 비타민 B12 보충제도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자 아내는 요즘 머리가 덜 복잡하다는 표현을 스스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기억의 안개를 조금씩 걷어낸 것 같았습니다. 뇌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뇌세포는 스스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불균형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B군, 특히 B12와 엽산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뇌 속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낮추고 신경세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12가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혼동, 우울감 등이 나타나며 고령층에서는 정기적인 혈중 농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면역 기능뿐 아니라 인지 기능 유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터프츠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은 치매 위험이 53% 높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이 대표적이며 섭취가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 후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무조건 복용하기보다 먼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중반 여성 환자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기억력을 되찾았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블루베리와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며 3개월 만에 인지검사 점수가 향상됐고 본인 스스로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뇌 건강을 위한 식생활의 핵심은 균형, 꾸준함, 그리고 맞춤성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억과 정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기억력을 지키는 9번째 비밀 혈압과 혈당 관리. 아내가 기억을 놓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혈압과 혈당 수치를 점검했습니다. 예전보다 수치가 오르내리는 폭이 커졌고 식사 후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공복 혈당과 수축기 혈압 모두 경계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이후 식단과 운동을 조절하며 약간의 약물 치료를 병행하자 놀랍게도 기억력 저하의 속도도 함께 늦춰졌습니다. 뇌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지속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80대 초반 박상배 어르신은 2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기억력 감퇴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그 원인을 단지 노화로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소혈관성 인지장애 초기, 즉 혈관 기능 저하로 인해 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당뇨 역시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뇌세포 대사에 이상이 생기고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뇌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미국 알츠하이머학회에 따르면 당뇨병을 오래 앓은 환자는 치매 위험이 최대 2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면 뇌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국 NIH에서 진행한 SPRINT-MIND 연구에서도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조절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발생률이 19% 낮았습니다. 관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혈압 혈당 측정,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 줄이기, 하루 2-30분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필요시 전문의의 상담과 약물 조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그 후로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주 3회 이상 꾸준히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간식 대신 견과류를, 흰쌀 대신 현미를, 설탕 대신 제철 과일을 택하며 작은 변화들을 쌓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내의 수치는 안정되었고 무기력했던 표정과 기억력의 흐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뇌는 조용히 혈관을 타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 혈관을 지키는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살핀다는 건
결국 나의 기억을 살피는 일입니다. 10. 기억력을 지키는 10번째 비밀.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오늘은 책상, 서랍 정리부터 해볼게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지나갔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하루의 리듬이 생기고 기억력도 함께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분에 물 주기, 신문 한 면 읽기, 친정에 전화 걸기 같은 아주 작은 일들. 하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아내의 뇌를 자극했고 하루에 대한 기억을 더 또렷하게 붙잡아주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계획은 뇌의 집행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뇌는 반복과 예측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80대 중반 최만수 어르신은 은퇴 이후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에게 한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하셨고 그날부터 일주일 단위로 교재를 준비하고 스케줄을 손으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인지 기능 검사에서 눈에 띄는 향상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더 활기차고 목적 있는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목표를 세운다는 건 뇌에 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 목표가 작고 단순하더라도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수하는 경험은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내는 지금도 매일 아침 오늘 할 일을 메모지에 적습니다. 심지어 전날 잊지 않으려고 잘 보이는 곳에 메모를 붙여두곤 합니다. 이런 습관이 생기면서 아내의 얼굴엔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기분이 너무 좋아.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산책 10분 하기, 가족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어제 읽은 글 다시 떠올려 보기. 이런 작고 반복 가능한 목표가 삶을 구성하는 기억의 고리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억은 결국 삶의 의지를 따라 움직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의 뇌는 기억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기억력을 지키는 10가지 비밀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아보면 아내가 기억을 놓치기 시작했던 날부터 저는 매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든 멈추게 하고 싶었고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거창한 치료나 고가의 약이 아니었습니다. 걷기, 잘 먹기, 잘 자기, 머리 쓰기, 사람 만나기. 이 단순한 일상 속 실천들이 아내의 기억을 천천히 되돌려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력을 지키는 10가지 비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1. 규칙적인 운동. 2. 건강한 식습관. 3. 충분한 수면. 4. 뇌를 자극하는 활동. 5. 사회적 관계 유지. 6. 스트레스 관리. 7. 감사하는 마음. 8.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와 음식. 9. 혈압과 혈당 관리. 10.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 이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운동하며 사람을 만나고 식단을 조절하며 혈압을 낮추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내는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습니다. 기억력 점수도 이전보다 안정됐고 무엇보다 아내는 내게 내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걸 느껴. 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기억을 지키는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노후타파 채널에서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더 이상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는 지금도 기억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가장 작은 실천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듭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을 조금씩 되찾는 것도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오래된 손편지를 꺼내 읽듯 아내의 표정 하나하나를 눈에 새겼습니다. 사라져가는 기억을 되돌리는 일은 잃어버린 삶의 색을 다시 칠해나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괴로우셨던 분, 어제 저녁 식사 메뉴가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셨던 분, 반복되는 실수에 스스로를 자책했던 분, 혹시 지금 그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82세인 저도 기억을 되찾아가는 아내와 함께 매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만은 늘 60대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오늘 하루도 제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쓰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다시 마음에 그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기억을 잃는 건 슬프지만 잃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를 다시 삶 속으로 이끕니다. 작은 운동 하나, 따뜻한 한 끼, 정성스러운 인사 한마디가 우리의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 영상이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타파는 지혜롭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프다고 느리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신 내용 중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기억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기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